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정과 관련해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이러한 규정이 담기면서 주소를 수도권으로 옮기고 청약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빗발친 데 따른 움직임인데요. 다만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아파트를 이제 실거주로 이제 찾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이신 분들, 또 부양 가족분들, 아니면 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양을 하고 있는, 아니면 특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관심을 당연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수용성이 또 급등을 하자 추가 대책이 또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추가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분위기였죠.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부동산, 내 자산을 또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전해드리는 정보들 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 분양 또 청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사님 정확하게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청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청약이란 제도를 좀 관리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그 청약 제도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청약에 대한 홈페이지도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앱을 좀 깔아서 안에다가 이제 공인인증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게 되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된다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해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은 신규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분양을 받고 난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분양단지에 청약 신청만 하면 되지만 분양주택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 누구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흔히 인기 있는 단지는 높은 가점이 필수입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되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길면 길수록 부양 가족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헷갈리고 어려운 주택 청약제도.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주택 청약제도와 가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청약 가점제 뭐 이런 것은 방송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아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될까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아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이관이 되면서 이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자기 공인 인증이라든가 이 주민등록번호만 가입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를 금방금방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주변에 있는 뭐 가격이라든가 이 분양 가격과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지 아니면 가격이 좀 비싼지도 가격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가 좀 마련이 됐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청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은 좀 살펴보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청약은 이제 크게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안 가지신 분들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단은 부모님들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청약통장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약통장 자체가 상당히 좀 귀중한 어떤 그 자산으로 좀 분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아파트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이 주택은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주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연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H라든가 SH 등 같은 공급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또 지방공사가 이제 지원을 받거나 또 시행사가 되는 거죠. 시행사가 돼서 건설하고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외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주택이 주로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민연주택입니다. 이 민연주택 보시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특징은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PF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민연주택이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택 청약 순위입니다. 이 과거에는 1순위 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었는데 현재는 뭐 1순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지나고 어떤 그 조건만 간단하게 맞추면 거의 대부분 이제 1순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1순위도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 청약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24개월, 한 2년 정도가 경과가 되고 24회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입니다. 또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고 원납입금 한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이제 1순위에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 또 위축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이제 2순위 이렇게 좀 매길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1순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이제 그 1순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내가 어떤 면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청약 통장도 여러 가지 주택 청약 통장이라든가 주택 부급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는 뭐 주택 종합 통장으로 해서 하나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입 금액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금액을 얼마만큼 가입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면적에 대해서 1순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당 사항이 아닌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입 금액에 따라서
가입 금액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가입이 되었다 하게 되면 85평방미터부터 135평방미터 큰 면적까지 1순위로 이제 청약이 가능하고요. 기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만 원, 기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원 정도가 가입되어져 있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약 가점제가 이제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1순위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자 중에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배분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 이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 분당, 광명, 하남, 세종이 여기서 포함이 되고요. 또 조정지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5평방미터 이하 중에 약 한 75% 정도만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분당, 광명, 하남, 세종이 좀 포함이 되고요. 이런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1순위에 대한 청약 요건 중에 이제 가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점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84점이 이제 만점 이렇게 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으로 있었느냐, 또 이제 부양 가족 수가 몇 명이냐, 또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몇 년이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32점, 35점, 17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84점 정도가 되는 거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로 비교를 했었을 때 청약을 해서 분양 받았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점수 자체가 한 64점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떨어진 지역은 59점 정도를 내다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일단은 30대와 20대한테는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공급이라는 게 또 하나 좀 만들어졌죠. 그건 이제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이 점수인데요. 이 점수, 30세 미만 미원주택자 같은 경우는 0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단위마다 1년마다 이제 2점씩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되어서 있을 때는 32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수입니다. 이 부양 가족수가 1명일 경우, 2명일 경우, 또 3명일 경우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많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한 6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최대 점수가 약 한 35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연수에 따라서 이제 매겨지는데 이게 총 한 1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17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분포를 좀 따른다. 그래서 이제 1순위 안에서 이제 이 가점제가 몇 점을 받았냐에 따라서 당첨이 되고 당첨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특별 공급입니다. 이 특별 공급이라는 것은 순위와 상관은 없죠. 이제 특별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대신에 조건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다자녀, 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를 부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그 사회계층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을 좀 마련해주는 제도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혼부부, 또 다자녀 가구, 노부부 부양, 또 생애 최초 구입, 또 이제 외국인 등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은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요 정도가 좀 되겠죠. 여기서 조금 내용을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인데요. 이 대상주택은 일단은 85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약 한 30평 정도, 계약면적 30평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뭐냐면 이 투기과열 지역 내에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여기서 좀 제외가 됩니다. 또 공급물량 같은 경우도 건설량의 약 한 20%, 또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면 약 한 30% 내에 특별공급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물량, 또 분양물건의 20%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상자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되어져 있으신 분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같은 경우는 공비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부모 가족이라든가 또 예비 신혼부부, 또 혼인이 계획 중이고 또 이제 혼인사실, 이제 미리 이제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이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뒷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게 1년치, 그러니까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2019년도 그 월 소득분이 그 한계치를 좀 넘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나 아니면 부부가 합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주민등록상 표시되어져 있는 내가 세대원이고 세대주고 세대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받는 월 소득이 얼마 정도 한계가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경우는 좀 분리세대를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청약 자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같은 경우 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말씀드린 대로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여기가 좀 여기서 이제 많이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분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년도 2020년이 됐었으니까 이제 2019년도를 봐야 되겠죠. 2019년도 약 한 4분기 정도를 봤었을 때는 한 월 소득이 한 550 정도가 되고 이거 이제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한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좀 요거 이하인 분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20% 적용합니다. 이 120%를 여기서 적용하게 되면 약 한 연 한 7,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7,200만 원 정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좀 약간 까다로워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나서 그게 이제 취소가 돼서 몇 년 동안 또 다시 재당첨의 어떤 기회를 좀 놓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요번에 좀 만들어지는 청약홈이라는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완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인인증을 받거나 주민등록을 치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뜹니다. 떠서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잘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무주택자이시면은 일단 한번 청약홈에 가셔서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조건 한번 분명히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그 민연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구미주택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평균 국민소득의 120% 이하인 분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2019년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작년 이제 4, 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요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한 대상 금액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분리세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좀 접근 방법을 좀 새롭게 좀 짜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요건입니다. 이 자산 기준을 좀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비주택의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이제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더 신청이 가능하고요. 1인 1건입니다. 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이제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에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 공급에 대해 당첨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1순위입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한부모 가족입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이것도 이제 1순위에 해당 사항이 된다. 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선정 방법, 특별공급 선정 방법에서 이제 민연주택,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우선 배정을 좀 보시게 되면 기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분량의 75%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의 인증 경우에는 또 미성년자의 자녀를 몇 명이나 두고 있느냐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누죠. 이제 그런 부분 여기서 빼놨는데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같이 비슷하게 경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거기서 자녀를 좀 나눠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 분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 공급 입주자로 청정되지 않은 자 여기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 공급 선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그 배우자 사이에 출산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가 이제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또 같은 순위 내에서 이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 기간, 거주자, 또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자, 또 미성년자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이제 추첨을 좀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자녀일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공급 물량의 약 한 10%입니다. 또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을 둔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요건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입양 자녀도 포함하고요. 또 이제 산모인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청약 요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또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잘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인 경우에는 뭐 부모님의 자산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가 청약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게 되면 세대별로 발휘시켜서 이제 청약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작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등본 안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 구성원은 다 본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또 한번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득 기준입니다. 이 공고주택특별법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입니다. 이하인 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 월급 또 이제 같이 사는 어떤 그 부부의 월급을 합산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이제 직계 존속이 있는데 직계 존속이 또 따로 뭐 일을 하신다든가 하게 되면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표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세대 구성원들의 월급을 내다보고 이게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다보겠다라는 내용이죠. 공고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에 어떤 시행 규칙 18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되거나 또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사사분기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약 한 550만 원 정도 근로자 월 평균 소득액이 550만 원인 경우에는 거기서 120% 이하인 경우에만 어떤 그 조건을 좀 충족한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조건을 보시게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선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이 40평방미터 초과하는 주택, 또 저장 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노부모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 또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40평방미터 초과하는 주택과 4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 조건 선정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는 3년 이상이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여기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이렇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내 조건에 맞는지, 그래서 내 조건에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내가 40평방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내가 청약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4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에 내가 청약을 넣을 것인지를 일단은 이런 조건들을 살펴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 가족수, 이 청약 가점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 점수 배점 차이가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한국감정원에서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청약 관리를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청약 홈을 홈페이지를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청약 신청, 내가 청약할 수 있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청약 자격 사전 관리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득 금액이라든가 부양 가족 수가 이 세대 분리를 안 하고 청약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게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청약 자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서 검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등록만 된다면 그 세대 구성원들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청약 자격을 사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홈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리 실거주 또 무주택자들에게 딱 안성맞춤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청약 자격까지 확인을 해서 청약 일정까지 이건 하나의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유에서 이제 이런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청약 홈 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이렇게 요런 거, 이 청약 홈이라는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이렇게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내가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무주택자에게는 꿈 같은 일이기도 하죠. 청약 당첨되는 일. 자, 지역이라든지 기간, 금액에 따라서 점수와 조건 다르다는 점, 그리고 특별 공급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도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와 또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이 금정역 근처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네.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금정역 레미안 하이어스, 네. 두 번째는 금정역 힐스테이트요. 두 아파트 현재 보고 계신 거고 매수 고민이시고요. 투자 매수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예,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도 되는. 알겠습니다. 군포시 금정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전망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이쪽 주변 지역은 잘 아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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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예.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뭐 금정역 레미안 하이어스라든가 이 힐스테이트 이 가격이 조금 주변 지역보다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높을 만한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이제 어느 쪽이 더 날까?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새 건물이 낮죠. 이 금정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하고 하이어스 이렇게 좀 두 개를 좀 비교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금정역 레미안 하이어스가 이제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현재 좀 주도를 하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네네. 예, 지도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게 하이어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걸 주도해서 끌고 갈 것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이어스가 좀 연식이 조금 됐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입주를 해서 이 가격대도 지금 뭐 한 10억 정도까지 가격이 좀 크게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제 금정역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금정역에서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또 이제 금정역과 바로 이 다리 연결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뭐 내 아파트 앞에 바로 여기 하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정역 힐스테이트가 좋긴 한데 지금 현재 뭐 프리미엄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매 기간은 이제 거의 다 지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한 5월달 되면 전매 기간이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는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아시죠? 네네. 예. 근데 이게 금정역 힐스테이트를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를 가지고도 이거를 해볼만 하냐? 해볼만 합니다. 아, 해볼만 해요? 예. 금정역 힐스테이트는 그 이쪽 주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게 한 그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포함해서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금정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현재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붙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일단은 이게 준공되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가격 변동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이제 버티고 지나간다. 이걸 내가 시거주 잡아서 내가 쭉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호재거리들을 내가 그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레미안 하이어스보다는 이 금정역 힐스테이트가 이게 이제 2020년도 22년도죠. 22년도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는 아파트고 근데 힐스테이트라는 어떤 그 표지가 붙어 있는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좀 가격의 폭은 좀 더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금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GTX 노선이 이제 지나가는 그 노선이 되죠. 네. 이 또 하나는 이 밑에 있는 이 그 산업 단지입니다. 이 산업 단지가 이제 그 구시가지 단지 소위 말하면 그 좀 오래되었던 그 산업 단지인데 일반 산업 단지인데 이게 지금 군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재생 사업을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재생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하이어스 레미안 쪽 주변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아요. 재생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 지역의 노후화된 지역들을 좀 개발시킨다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또 이제 군포역 쪽에 이 금정역 쪽에 주변에 붙어 있는 이 산업단지가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안에 이제 재생 사업이 먼저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변의 어떤 그 쾌적성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금정역 쪽 앞쪽에서 현재 지금 재개발 지역들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재개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금정역 힐스테이트를 그 기준가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정역 힐스테이트가 이쪽 주변 지역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정역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추후에 나중에 뭐 연식이 좀 돼서 5년 이상 뭐 7년, 8년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한 금액 자체를 뛰어넘지 못하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금정역 힐스테이트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을 봤었을 때는 현재 프리미엄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접근 방법을 내가 좀 더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좀 더 내가 가지고 있을 어떤 프리미엄이 좀 더 많다.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는 상당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금정역이 들어가는 GTX 노선이 들어가는 요 라인 2호까지도 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좀 더 그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는 적기인 아파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 입주하기가 좀 남았잖아요. 2022년 네. 3월이라. 네. 그러면은 좀 피를 주고서라도 좀 빨리 매수하는 게 나은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입장에서는요, 이런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이게 1,400세대 중에 몇백 세대는 오피스텔이잖아요. 나머지가 이제 아파트가 되고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트에 대한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도 약간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분양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시는 게 추후에 이제 만들어지고 준공돼서 입주가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이런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지금 현재 시기에서 매입하시는 게 좀 적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예, 그 나중에 이제 이쪽 지역에 뭐 조동재생 지역이 된다든지 과열 지역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금정역 힐스테이트 쪽으로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 지역에서 신흥강자로 앞으로 떠오를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호재거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실거주하시면서 그 수혜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가치 상승의 기회까지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또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2021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산시 고잔동 주공 9단지 전세로 해야 하는지 매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좀 전망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아무래도 매수에 대한 고민이 좀 크신 것 같은데 한번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사님? 예, 저는 매수 추천해드립니다. 일단은 그 전세로 살까요? 아니면 매수할 거예요라는 의견은 최근에 이 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천 정도가 더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매수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매수해서 실거주로 이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좀 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시죠. 뭐 중요한 부분은 뭔 얘기를 할까요? 여기는 워낙 호재거리가 많아서 이 중앙역 지역에서도 아파트 그 지하철에 대한 호재거리가 있고요. 또 앞쪽에 있는 뭐 고산역이라든가 그 앞쪽에 있는 그 초지역에서도 호재거리, 지하철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현재 이쪽 안쪽으로 해서는 지하철이 뚫려 있죠. 뚫려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 실거주에 대한 밀집도가 상당히 좀 강한 동네예요. 이쪽 동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가, 그 근린 상가에 대한 어떤 그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공 9단지, 8단지, 7단지처럼 이렇게 좀 약간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뭐 한양 주공이라든가 공작 한양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지하철이었었거든요. 현재 지하철이 하나가 뚫렸죠. 또 이제 중앙역 쪽으로 해서 이 신안산선이 들어갑니다. 또 초지역 쪽으로 해서 KTX 라인이 좀 들어가고요. 기존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2024년, 2024년도 또 2026년도, 2021년도에도 KTX역 라인 자체가 이쪽 라인으로 다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이 지하철이었습니다. 이 지하철이 뚫린다는 것은 현재 이렇게 노후화된 연식이 된 아파트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어떤 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세하지 마시고 가격이 좀 올랐다 하더라도 매입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네요. 매수 찬성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확인합니다. 끝번호 583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과천 레미안 에코팰리스 아파트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또는 보유할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라는 문자네요. 자, 20년 동안 보유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팔아봐도 될까요? 과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전망 어떤가요? 네, 20년 동안 보유하시고 또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매도 시기를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도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오른 거 보면은 매도 시기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워낙 과천 안쪽에는 호재거리가 좀 많이 있죠.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안쪽으로 과천역 쪽으로 해서 GTX 라인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 또 우면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또 산업단지의 또 내용을 보게 되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들어가는 산업기업체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이 높은 산업단지들이 여기 만들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4차 산업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우면동과 어울려서 IT 산업을 만든다. 소위 말하면 빅데이터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함께 어울려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아파트들은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잡으셔도 되는데
현재 주변 지역에 호재거리들이 워낙 많고 이거는 것들은 밑에 있는 그 중앙타운과도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매도 시기를 한 3년 위에 매도 시기를 잡아도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더 오른 시기에 매도 시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눈에 좀 보이는 가시성이 좀 눈에 보이는 3년 이후에 좀 매도 시기를 잡으셔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오늘 상담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안에 있는 상가, 가장 큰 규모의 상가라고 하니까요.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이라는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이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얘기를 하나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이제 매매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화 문의 전화가 와서 이제 매매가 성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다산동에 위치해 있는 그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지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본 물건은 다산 신도시의 이제 진건지구라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이제 다산역 8호선 연장에 들어가는 진건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병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고 3월 달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좀 갖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본 물건은 8호선 연장선이 이 다산역에서 약 한 2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약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제 다산역이 이제 2021년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바로 앞에 역사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면적은 751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425.04평방미터입니다. 지하 3층, 지하 9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본 물건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7년간 임차가 계약된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매매가는 21억 5,500만 원입니다. 이 본 물건에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8호선, 이 다산역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산역이 들어가게 되면 본 물건에서 도보 약 한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선형공원이라고 해서 길게 공원이 좀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산 신도시에서 자랑하는 공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쪽 안쪽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 수요층이라든가 유동인구가 좀 몰리겠죠. 이 본 물건은 다산이라는 신도시 중에 그중에서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다산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약 한 17,000세대의 아파트 배후 세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튼튼한 아파트 배후 세대가 몰려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본 물건은 보시다시피 약 한 17,000여 세대의 아파트 배후 세대 또 바로 앞쪽에는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역을 이용해서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출퇴근 통로의 초입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떤 집객력이라든가 또 어떤 그 유동성, 동선 자체가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또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 입지를 보시게 되면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고요. 또 8호선이 들어가는 이 다산역의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또 이제 다산 신도시 하게 되면 이 상업지역이 약 한 3군데 정도가 현재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그중에서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본 물건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락시설들이 들어가는 상업지역에 대한 가격, 이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이 물건 자체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또 7년간 병원들이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산하게 되면 이 다산 직원지구와 지금지구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의 초입에 위치해 있고요. 이 직원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8호선 연장, 이 다산역에서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왕숙 신도시와 왕숙 신도시 1기 왕숙 신도시 또 2기 왕숙 신도시와 같이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떤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별내선 8호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이 가락시장역, 이 서천역과 잠실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다산역에서 보시게 되면 5분에서 30분 대면 잠실 또 20분 대면 잠실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호재거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숙 신도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신도시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지만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볼 물건을 지나가는 철도와 도로가 이 다산 신도시를 거쳐서 지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GTX B 노선에 역사가 들어간다든가 또 이제 지선이라든가 곡지도가 본 물건을 좀 지나가는 그런 어떤 지역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 지역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지하 3층, 지상 9층으로 좀 되어져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다양한 음식점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3층부터 5층까지는 현재 지금 병원으로 임차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좀 보시게 되면 주차장 공간이 약간 40대고요. 1층 같은 경우는 편의점과 스시, 또 죽집이 현재 좀 들어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카페라든가 미용실이 현재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3층과 4층과 5층이 이제 병원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4층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7년간 임차가 맞춰져 있고 이번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3월 달이면 이제 개원을 시작하게 된다. 또 7년간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가 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21억 5,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2억 1,500만 원의 보증금에 월 한 97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대출이 약 한 13억 정도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하면 약 한 6억 4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또 병원이 맞춰져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커피 전문점부터 음식점, 병원까지 정말 구성이 참 좋게 임차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다산역이, 뒤로는 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탄탄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부동산 살펴볼 건데요. 서울로 와서 통건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안에서 이미 또 역시나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통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관악구 남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그 사당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 위치를 보시게 되면 2호선, 4호선 이 사당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은 두 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A동, 하나는 B동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동 같은 경우는 원룸 9개, 또 1.5룸 4개, 또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3룸과 화장실 2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차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있는 통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22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B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약간 작기 때문에 원룸 9세대와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당역과 이수역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내방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서리프 터널이 위치해 있죠. 서리프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서 내방역과 이수역 사이에 분양 가격 또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남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대가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방역과 이수역 쪽 주변 지역 또 서리프 터널 바로 옆이 이제 그 중앙법원이죠. 법원이다 보니까 중앙법원 앞쪽에 있는 그 업무 시설들, 소위 말하면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법무사 사무실, 또
뭐 회계사 사무실, 또 세무사 사무실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좀 현재 이전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앙법원 앞쪽에 임대가가 상당히 좀 높죠.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 한 23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근데 내방역과 이수역 요 사이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가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리부턴에 뚫리면 약 한 5분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시설들이 이수역 쪽과 내방역, 이 사당역 쪽으로 많이들 몰리고 있다. 그만큼 주변 지역 자체가 종상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사당역 쪽은 기준으로 해서 10번 출구가 이제 그 동작구입니다. 또 5번 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1번과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구에 들어갈 정도로 이 세 개 구가 모여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당역에서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어떤 공실에 대한 회전율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쪽에 그 서초구 쪽 주변 지역은 이렇게 재건축이라든가 재건축이 상당히 좀 많이 진척이 되는 그런 지역들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통건물 쪽으로 어떤 그 이전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집가 상승 또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은 상당한 호재거리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사당 역세권 개발 사업, 이수역 쪽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수역과 사당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묶어서 분리돼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이수역과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현재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업무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어떤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본 물건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사면 전체가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처음에 1년 전에 샀던 물건처럼 상당히 좀 윤이 나는 그런 어떤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내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안에 그 화이트 톤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은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 이제 원룸 자체가 다양하게 좀 꾸며져 있고 약간 작은, 약간 큰 이렇게 이제 원룸 자체가 좀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수요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인 세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그 17억짜리 지금 B동 같은 경우는 복층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 22억짜리 A동 같은 경우는 3베이 구조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그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수요층을 좀 마련을 해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거주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좀 관리비를 좀 저렴하게 끌고 가면서 더 많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본 물건 같은 경우는 A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1.5룸과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맞춰놨습니다. 이제 주인세 같은 경우는 현재 비오는 상태인데요. 직접 주인 세대에 투자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거의 다 임대를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또 주인 세대도 현재 좀 비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임대 관리라든가 아니면 전세를 놔서 전체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동 같은 경우는 현재 좀 22억입니다. 예상 임대가라고 적혀져 있는데 14억 2천으로 되어 있고 14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주인 세대 전세를 놨을 경우에 예상 보증금입니다. 현재 지금 월세는 420만 원 현재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실투자 금액은 약 한 7억 9,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B동 같은 경우도 예상 매매가 약 한 17억이고요. 예상 임대가가 12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 세대에 전세를 놨을 경우에 이 보증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월세가 약간 190만 원대, 약간 198만 원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투자 금액은 약 한 4억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고, 또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당역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외관부터 인테리어, 옵션까지 꼼꼼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겠다. 주인 세대 비어있다고 하니까요.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정보까지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가셔서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